구티비 특별 취재단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가 가장 큰 카흐라만 마라시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진 튀르키예 땅에 교회와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전문가들에게 향후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구티비가 준비한 기후위기 기획 4번째 시간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교회 노력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순복음 삼마교회 박영숙 목사와 하세 대표 윤학열 감독이 국회 앞에서 진행된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발생한 진앙지 중 한 곳이 카흐라만 마라시입니다. 앞서 구티비 뉴스에서 현지를 취재하고 있는 특별 취재단과 화상 전화를 연결해 피해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이후 또 건물이 연쇄적으로 붕괴한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카흐라만 마라시 지역의 피해 상태는 어떤지 현지를 취재하고 있는 장현우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 특별 취재팀 오일재 보도입니다. 무너져 내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잔해만 남은 건물들과 나뒹굴고 있는 신발, 옷들, 생활용품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이곳은 카흐라만 마라시 지역입니다. 곳곳에서는 지진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지진 피해 소식을 듣고 300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곳에 온 세르칸 씨는 15일간 머물며 참혹한 모습을 수도 없이 봤다고 전했습니다. Yok, biz yaklaşmıyoruz görevlilerin haricinde. Biz sadece harfiyat içine bakıyoruz ama görevliler sağ olsunlar onlar yani yaralıyı enkaz altından çıkarmaya çalışıyorlar makine eşliğinde grup halinde. 대지진으로 이재민들이 많아지자 튀르키예 재난관리청 AFAD는 임시 거주시설을 신속히 마련했습니다. 임시 거주시설은 천막으로 구성돼 있는데 한 천막당 매트리스 4개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로 좁은 공간에서 온 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시설당 2,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이재민들은 밥 한 끼를 먹으려면 3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진 이재민들은 이렇게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이재민들은 지진 당시의 아픔을 떠올립니다. 한 이재민은 3명의 딸, 1명의 아들과 함께 겪은 두려움이 계속 생각난다고 말했습니다. Ya gürültüye uyandık zaten. Pat küt. Biz oradan oraya savurdu yani. Sen gittikten sonra Deprem durunca aşağıya indik hemen. Korkunçtu yani. Çocuklar bağırıyordu. 지진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지진 피해 지역의 완전한 복구까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진 피해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불편함도 겪어야 하는 이재민들의 얼굴에는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스러운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진이 최초로 일어난 카흐라만 마라시에서 구티비 뉴스 튀르키예 특별 취재진 장현우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진 튀르키예 땅에 교회와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구호 물품을 전달하며 위로를 건네는 등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경에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진으로 무너진 튀르키예 땅에서 가장 먼저 세운 건 예배와 교회였습니다. 추가로 발생한 규모 6.4의 여진으로 안디옥 교회는 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어제도 와서 여기 교회 안에 카페에서 물건 꺼내고 이렇게 하고 이제 어제 또 지진이 났잖아요. 근데 이게 더 많이 무너졌네요. 이게 다 밀려나고 저쪽은 아예 다 쏟아져 내리고 진입이 잘 안 되는 그 정도인데. 교회가 무너지고 또 다시 무너지는 이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고 한국교회가 더 힘써서 기도해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피해가 적은 다른 지역 교회가 피신온 성도들을 보듬기도 합니다. 메르신주 메르신 동방전교회에는 강진으로 피난온 안타키아 동방전교회 교인 800여 명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교인 가정, 인근 호텔 등에 머물며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안타키아 동방전교회의 드미트리 도움 신부는 메르신 동방전교회와 한국교회가 준 도움은 그저 교회 문을 연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받아준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이날 재해복구 지원금 4,000달러를 전달했고 교회는 식용유, 밀가루, 여성용품 등을 직접 구매해 나눴습니다. 집에 가지 못하는 이재민 캠프에는 텐트 40개, 침낭 20개 등 생필품 1,000만 원어치를 전달했습니다. 구티비도 일주일간 생방송 달리다 곰을 통해 모인 성금을 전액 튀르키예 대사관에 전달해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24일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딱 1년이 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20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야기했는데요.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장세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24일 새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습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해방하기 위한 특별 군사 작전이라며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고자 20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압도적인 전력에 밀려 일주일 만에 함락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제사회 지원에 힘입어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전쟁은 예상을 깨고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확인된 사상자만 22만 명이 넘고 그중 민간인은 2만 명에 달합니다. 길어진 전쟁에 한국에서도 1년째 피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살던 고려인 동포 약 870명이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이천영 목사는 장기화된 전쟁 국면으로 피난민들은 일용직 일자리를 구해 한국에 정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국내 입국한 우리 고려인 동포 대부분은 한 90%가 이제 여기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집들이나 그 모든 자산들이 전부 폭격으로 다 사라졌거든요. 다시 정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돈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전문가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전재성 교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승전 가능성을 여전히 믿고 있다는 점에서 전쟁의 종식이 가깝다고 보기 어렵다며 휴전이 이뤄진다고 해도 곧 종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계속 양국 간 분쟁지대로 남을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민현 박사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측 모두 피해가 이어지다 보니 올해 안에는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하는 바가 팽팽하게 맞닥뜨리다 보니까 그래서 단기간에 종결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 러시아 측이나 이제 그 서방 측이나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전쟁 형태로 갈등이 좀 고조되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둘 다 이제 잃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말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거라는 주장도 좀 있기도 하고. 한편 각국의 정상들도 목소리를 높이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키이우를 방문해 5억 달러에 달하는 새 군사원조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스타트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파기를 선언하면서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전쟁 1주기를 맞은 가운데 시민들은 폭격이 하루빨리 멈추고 마을마다 평화를 되찾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가 마련한 기후위기 기획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엔 탄소 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사상 녹색이 가장 결여된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 자연을 대표하는 녹색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가장 돋보이게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계는 그동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회에 본을 보이기 위한 다양한 환경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설립된 지 41년 된 한국 사회 최초의 환경단체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이진영 목사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늘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예, 최근에 아무튼 이 기후위기 문제가 점점 이제 피부로와 닿으면서 교단들이 훨씬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로 직접 많이 연락을 주셔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그런 문의들 또 강의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단들의 노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단들은 함께 모여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국교회 탄소 중립 2050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해마다 이제 그 에너지 사용을 줄여 나가는 것과 함께 또 동시에 에너지를 이제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로 이제 전환을 이제 하는 거죠. 또 교회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전부 재생에너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오히려 한국 사회가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그 탄소를 교회가 좀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해보자라는 것이 한국교회 탄소 중립 그 2050 로드맵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해마다 생태 달력을 만들어 환경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달력에 적어 성도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지구를 위한 52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생태 환경 선교에 동참하는 녹색교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녹색교회는 2006년 세계의 교회가 처음 선정된 이후 18년간 총 103개의 녹색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녹색교회 중 한 곳인 검단 참 좋은 교회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용기를 들고 와 천연 주방 세제를 리필하고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장소도 마련했습니다. 전농 감리교회는 전교인 만보 걷기 운동을 열어 각 지역별로 50만 걸음을 달성할 때마다 스티커를 제공합니다. 또 성도 1인당 만보를 인증할 때마다 100원씩 적립돼 지역의 에너지학자와 전 세계 기후 난민들을 위한 선교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진영 목사는 기독교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그래서 교회가 녹색교회로 교회가 전환이 돼서 교회가 창조 세계를 지키고 회복하는 일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선교적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성경의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과 환경에 대한 보호와 책임을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교계를 향한 책임과 의무는 앞으로도 계속 실천에 대한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박영숙 순복음 삼마교회 목사와 윤학열 영화감독이 국회 앞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박 목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의 사례를 접하고 마음이 아팠다며 어머니의 마음으로 반대의 뜻을 전하고자 이곳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며 이 악법이 제정되면 가정과 사회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리는 영상 제작에 앞장서고 있는 미디어 사역자 영화감독 윤학열 하세 대표도 참여했습니다. 국회 앞 1인 시위는 올해 초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민행동의 주체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 국내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함께 참여하며 반대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22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서울시 교육청이 공포한 조례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등 단체가 시민 6만 명의 서명이 담긴 조례 폐지 서명을 제출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에서 수리한 상태입니다. 단체는 이 조례로 인해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교육과 혐오, 차별 주입이 심각하고 학교 내에서 찬반 토론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말살당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조례 폐지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우리교회 독실민족 장학회가 현지 시간 오는 25일 뉴욕 우리교회에서 올해 104주년 3.1절을 맞아 김독실 애국지사를 기리는 독실민족 글짓기 그림대회를 개최합니다. 김독실 애국지사는 1897년생으로 이화학당 교사로 재직할 당시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 낭독과 만세 시위 현장에 참가했다 옥고를 치른 독립유공자입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대통령 표창을 취소했습니다.
교회 측은 다음 세대들에게 크리스천이자 애국자였던 김독실 할머니의 애국심과 선조들의 신앙의 뿌리를 알리고자 행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뿌리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자기 삶에 대한 정체성이나 자신감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뿌리, 그리고 특히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뿌리를 알려주는 게 가장 첫 번째였어요. 뉴욕 우리교회는 전 세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제 청소년 평화순례를 진행하는 등 다음 세대 인재 발굴,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장성민 대통령 특사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튀르키예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의 위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장 특사는 아브라함 칼른 대통령 수석자문관과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의 위로 메시지를 담은 서한을 전달하고 튀르키예 지진 이후 우리 정부의 지원을 설명했습니다. 칼른 수석자문관은 구조대 파견과 인도적 지원 등 한국의 성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지진 피해 대응 과정에서 한국과 계속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1년 반 만에 멈췄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동결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역시 지난해 2월 이후 1년 만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다만 금리 인상 기조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이 8개월 만에 다시 경유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23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579원 28전을 기록해 1,578원대인 경유 가격을 재역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경유 수급에 차질이 나타나면서 국내 경유 가격은 지난해 6월부터 줄곧 휘발유 가격을 추월해왔습니다. 경북 청송군의 버스 전면 무료화 이후 무상버스 제도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경남 창원시는 23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10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무료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제주도 역시 지난 21일 지역버스 무임 승차 연령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의 핵 전력 증강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조국 수호의 날 기념 연설을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이른바 3대 핵 전력을 증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다량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ICBM 사르마트를 올해 안에 배치하는 등 계속해서 첨단 무기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시마네 현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일본 정부가 이에 나카노 히데유키 내각무 정무관 등 차관급 인사를 참석시켰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한 나카노 정무관은 한국이 강경한 수단으로 개시한 다케시마 점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불법 점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공에서 격추당한 중국 정찰 풍선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미 상공에서 비행하던 풍선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현지 시간 22일 공개했습니다. 사진은 고고도 정찰기인 U2에 탑승한 미국 조종사가 지난 3일에 찍은 것으로 사진 속엔 정보 정찰용으로 보이는 안테나와 전력 생산을 위한 태양광 전지판 등 풍선의 탑재 장치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사진 분석을 토대로 해당 풍선이 중국이 주장한 기상 관측용 민간 비행선이 아닌 정찰용 풍선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해 유럽으로 망명을 신청한 사람의 수가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망명청은 현지 시간 22일 작년 EU 27개국을 포함한 유럽 29개 국가에 접수된 망명 신청 건수가 96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약 125만 명을 기록했던 2016년 이후 최대 규모이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1년에 비해 무려 5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 아침 사이에는 제주에, 늦은 오후부터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최대 15cm의 큰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일요일 아침까지는 다소 쌀쌀하겠고,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0도, 부산과 대구 12도, 제주는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튀르키예 현지를 취재한 구티비 특별 취재단이 내일 귀국해 생방송 달리다곰에서 직접 현장을 둘러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구티비에 많은 분들이 후원금을 전달해주고 계신데요.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성금은 전액 튀르키예 대사관에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성금에 동참해주신 분들입니다. 김은영 후원자 외 162명이 긴급 후원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